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과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듯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피부는 옥구슬처럼 매끈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연화. 28의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유? 우리 마을에 선녀가 내려왔나? 글쎄, 마리우. 저리 고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연하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젊은 총각들은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안달이 나 있었지요. 연하는 그런 시선들을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태는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치마 끝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마치 꽃잎이 춤추는 듯했고 긴 속눈썹에 가려진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신비로웠지요. 아이고, 저런 미인이 과부라니. 세상 참 모질구려. 그려, 참으로 아까운 일이요. 누가 저 여인을 차지하면 복 받은 거겠소. 이렇게 연하를 두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살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저녁엔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현숙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하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요.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연하가 놀라 달려와 젊은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는데 젊은이는 얼굴이 붉어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달아났지요. 이 광경을 본 마을 안악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과부 때문에 우리 마을 남정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러게 말이유. 저리 위험한 여인네가 어찌 혼자 살겠다고 하는지. 하지만 연하는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고고한 자태와 단아한 품성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리 현숙할 수가 있나? 그려!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유. 우리 딸들도 저리 됐으면 좋겠구먼. 한편 연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대장장이 대복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일꾼이었지요. 24의 총각으로 그의 몸은 마치 단단한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했습니다. 대복이가 망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고 땀방울이 그의 구릿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얼마나 장대했던지 지나가던 아낙네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답니다. 아이고, 대복 총각이라는 모습을 보면 왜 이리 두근거릴까. 그려, 저 울퉁불퉁한 핏줄과 굵은 팔뚝을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네 그려. 한편 대복이의 대장간 기술은 그 어떤 대장장이보다도 뛰어났는데 그가 만든 농기구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기술보다도 그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대복이를 찾아왔었지요. 대복아, 이 늙은이 좀 도와주려무나. 이게 부러져서 말이다. 아이고,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금방 고쳐드리죠. 대복이는 망설임 없이 농기구를 고쳐주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가 돈을 내밀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찌 어르신께 돈을 받겠습니까? 앞으로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런 대복이의 선행은 마을 곳곳에 퍼져 그의 평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이고, 대복이 총각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기술도 좋지만 마음씨는 더 고와. 그려, 우리 마을의 보물이지. 누구든 대복이 총각을 신랑으로 삼으면 땡 잡은 거지, 땡 잡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복이는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그를 흠모하며 시집 오겠다고 해도 그는 늘 웃으면서 거절했지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 짝은 하늘이 정해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 대복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의 떡 벌어진 체격과 따뜻한 마음을 차지할 여인이 과연 있을까라며 궁금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가 연하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연하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데 대복이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말했지요. 연하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대보기의 강인한 눈빛과 연하의 맑은 눈동자가 얽히며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하의 말에 대보기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집 안으로 날랐는데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는 연하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한편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둘이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지. 그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구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보기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파도를, 그리고 연하의 마음에 피어나는 새로운 꽃봉우리를.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마을을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때 우연히 강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보기가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뒤엉켜 발걸음을 떼지 못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연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대보기의 건장한 체격은 마치 조각상을 보는 듯했지요. 연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에 열이 올랐지요.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대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주제의 총각을 보고 심장이 뛰다니. 그때 대보기가 물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연하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하늘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연하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자꾸만 대보기를 향해 시선이 갔습니다. 대보기의 강인한 모습에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대보기가 옷을 입기 시작하자 연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요.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한동안 멍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부채질을 하며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정신 좀 차려야지.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대보기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결국 연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한편 대보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장간에서 일을 했는데 연하는 대보기의 망치 소리만 들어도 기가 빨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망치 소리에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네. 밤이면 밤마다 대보기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고 낮에는 그의 망치 소리에 엉덩이가 들썩거렸지요. 과부의 몸으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죄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근데 대복씨 팔뚝은 왜 그리 구른 거야? 연하는 매일 밤 이불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말에 놀라 입을 틀어막곤 했지요. 어느 날 밤, 연하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대보기가 그녀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연하 씨, 저 당신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꿈속의 대보기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대복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꿈이람. 근데 왜 이렇게 아쉽지? 연하가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쉴 때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놀랍게도 마당 한켠에 커다란 호미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지? 호미를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연하 씨, 밭일하실 때 쓰시라고 제가 만든 호미입니다. 연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고 심장은 마치 방금 백리를 달려온 것처럼 뛰었지요. 아이고, 내 심장이 또 이러네. 연하는 호미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와 그날 밤 호미를 베개 삼아 잠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대장간으로 향했지요. 대복 씨. 대복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아, 연아 씨,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호미, 감사합니다. 근데 왜 몰래 두고 가셨어요? 아, 그게 부끄러워서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었는데 그때 갑자기 대복이의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고 연하는 망치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대복이에게 안겼지요. 아, 죄송해요. 연하가 황급히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대복이의 강한 팔에 잠시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대복이를 생각하면 심장이 날뛰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에 지릉이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치겠구나. 이렇듯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복이를 향한 사랑의 씨앗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호미를 선물 받은 날 이후 연하의 발걸음은 자꾸만 대장간으로 향했는데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지만 점차 그 방문이 잦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연아 씨가 또 대장간으로 가는구먼. 저 발걸음이 왜 그리 가벼워 보이는지. 연하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장간 앞에 서면 심장이 날뛰기 시작했는데 대복이의 망치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 두근거림은 더욱 커졌답니다. 어머, 대복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연하의 목소리에 대복이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연하의 눈에 반짝거려 보였지요. 아, 연아 씨,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대복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그 기쁨을 느끼며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저번에 주신 호미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괭이도 만들어 주실 수 있나 해서. 연하의 말에 대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연아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만들어드리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농기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한편 이런 둘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와 총각이 눈이 맞은 것 같구먼. 그려, 둘이 참 잘 어울리는데 말이야. 하지만 과부와 총각이라니 말이 되나? 그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연하는 더욱 조심스러웠는데 대장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대장간 앞을 지나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대복이가 재빨리 달려와 연하를 붙잡았지요. 괜찮으세요, 연아 씨? 대복이의 강한 팔에 안겨있던 연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대복 씨.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모습을 보니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네. 한편 대복이는 연하를 위해 더 많은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꽃무늬 장식이 달린 물동이, 연꽃 모양의 비녀 등 정성 들인 선물들이었지요. 연하는 그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도 커져갔지요. 이래도 될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하는 대복이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장간을 찾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더욱 밝아졌지요. 마을 사람들 일부는 이제 이 둘을 보며 은근히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참 좋은 사람들인데 잘 되면 좋겠구먼. 그려, 연아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할 때가 됐지.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어른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과부가 새 서방을 맞는다니 말이 되나? 그래도 저리 좋은 젊은이들을 어찌 맞겠나. 이렇게 마을의 관심과 소문 속에서 연하와 대복이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지만 연하와 대복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과부와 총각이라는 그들의 처지가 발목을 잡았지요. 그렇게 연하는 밤마다 이불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답니다. 아이고, 이 마음은 어찌하면 좋을꼬. 과부의 몸으로 새 사랑을 꿈꾸다니. 한편 대복이도 망치질을 하면서도 연하 생각에 멍해지곤 했습니다. 연아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 대장간 앞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대복 씨, 오늘도 일하시나요? 네. 연아 씨, 어디 가세요? 장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복 씨,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네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연하의 말에 대복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날도 이 둘의 만남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지요. 저 둘이 눈이 맞았다더니 참 볼품없구먼. 그려. 과부가 먼저 총각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구려.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연하와 대복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나도 눈빛만 주고받을 뿐 말 한마디 나누기가 어려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른인 김노인이 대복이를 불렀습니다. 예, 대복아, 너 연하랑 어찌 될 셈이냐?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에이, 내가 눈이 삐었겠느냐? 널 보는 연하의 눈빛이 다르더구나. 김노인의 말에 대복이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솟구쳤지요. 하지만 노인장, 저희가 어찌... 자네 놈이 그렇게 우물쭈물해서야 쓰나.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당당히 나서거라. 대복이는 김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여전히 망설여졌지요. 한편 연하도 동네 안악들의 은근한 압박을 받고 있었답니다. 연하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대복이처럼 좋은 젊은이도 없어.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에이, 뭐가 부끄럽다고. 내 나이에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 이런 주변의 말들에 연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복이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지만 과부의 몸으로 새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커져만 갔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둘 다 괴로워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저 둘 좋은 사람들인데 왜 저러고만 있는 거야? 그려, 누군가 등을 한번 떠밀어줘야 할 것 같구먼. 유난히 더웠던 그의 여름, 하늘이 뒤집어진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장맛비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이 범람 직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일 났네. 둑이 무너지면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말 거야.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뛰쳐나와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았지요. 그 와중에 연하와 대복이도 나란히 서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연하 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대복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복씨. 우리 마을을 지키려면 저도 힘을 보태야죠. 연하의 단호한 대답에 대복이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연하 씨의 이런 모습도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잠시 후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하천의 물살도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렸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둑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연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하 씨, 조심하세요! 대복이의 외침과 함께 그가 연하를 향해 달려갔지만 순간 거센 물살이 연하를 덮쳤고 대복이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해보가! 해보가! 마을 사람들의 놀란 외침이 들려왔지만 대복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거친 물살과 싸우며 대복이는 필사적으로 연하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대복이의 가슴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 씨, 정신 차리세요. 제발. 대복이는 연하를 안고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왔는데 두 사람의 몸은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큰일 날 뻔했네. 대복이가 아니었다면 연하가 큰일 날 뻔했어.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 주위로 모여들자 그제서야 대복이와 연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란. 연하 씨 괜찮아요? 대복이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연하는 그의 품에 더 꼭 안기며 말했지요. 고마워요, 대복씨. 제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그 모습을 본 대복이의 마음도 뭉클해졌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연하 씨가 다치면 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시선 따위는 잊은 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저 둘이 천생연분이 맞는 것 같구먼. 그려, 저 정도면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그려.
잠시 후 김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 없다. 너희 둘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당당히 사랑하거라.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고 연하와 대복이는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연하 씨, 사실 전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대복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고백에 마치 하늘도 축복이라도 하듯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요. 이렇게 장마로 인한 위기가 지나간 후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복이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연하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져 갔지요. 허허, 대복이 이 녀석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목숨을 걸고 연하를 구했으니 말이야. 그려. 그 모습을 보니 내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 이런 말들이 마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연하야, 내가 정말 대복이와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더냐?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을 어른들께서 반대하시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 넌 아직 젊다. 하지만 우리 마을의 관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부가 새 서방을 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대복이에게로 향해 있었지만 마을의 관습과 어른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한편 대복이도 비슷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던 그에게 최 서방이 찾아왔지요. 대복아, 너 정말 연하와 살 생각이냐? 아직 젊은 놈이 과부와 살겠다고? 제정신이냐? 하지만 최 서방님,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허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마을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이런 반대 속에서 어느 날 밤 연하의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습니다. 연하 씨,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평생 연하 씨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대복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자 놀란 두 사람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황급히 헤어졌지요. 에구, 저러다 마을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과부가 밤낮으로 총각을 만나고 다니다니.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과 개방적인 주민들은 두 사람의 편을 들기도 했지요. 아이고, 저 두 사람 정말 예쁘게 어울리는구먼. 맞아. 서로 목숨보다 소중한데 어른들 눈치를 왜 저리 보는지 그참. 이렇게 마을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연하와 대복이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바로 연하와 대복이의 관계였지요. 이런 풍기문란한 일을 어찌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 허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마을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마을의 원로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하와 대복이는 큰 슬픔에 빠졌지요. 대복 씨,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하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연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하지만 대복 씨,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김 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에고, 너희 둘 정말 큰 결심을 했구나. 놀란 두 사람은 김 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서방님. 자,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다. 김 서방은 두 사람에게 멀리 있는 한 마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했지요. 고맙습니다. 김 서방님. 에이, 뭘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느냐? 어서 가거라. 김 서방의 도움으로 연하와 대복이는 몰래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들을 지지하는 몇몇 젊은이들도 은밀히 도와주었지요. 드디어 떠나는 날 두 사람은 새벽녘에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지요. 연하 씨,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함께 이겨내요. 네, 대복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김서방이 알려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젊은 부부가 오니 반갑네요. 새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연하와 대복이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새마을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복이의 힘찬 외침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새마을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났지요. 대복이의 뛰어난 대장장이 실력은 새마을에서도 인정받았고 연하도 부지런히 일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귀여운 아들까지 생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들의 성공한 모습과 행복한 가정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보가, 연아야, 너희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아와 대복이는 예전의 서운함은 벌써 잊었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연아와 대복이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지요. 여러분, 세상의 편견과 시연에 굴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연아와 대복이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